주말 저녁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독수리 오행제를 부탁해 여러분은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16회 엔딩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던 천수는 다행히 의식을 빠르게 되찾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천수는 고시원에서 소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해 결국 광숙의 제안으로 독수리 술도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강수에 이어 이렇게 독수리 형제 두 번째 입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독수리 형제들 모두 한 집에서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흥수와 봄수는 어떤 이유로 들어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미순과의 통화에서 납품 계획서가 통과됐고 곧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천수는 밤을 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에 발을 걷어붙입니다. 한편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간다는 천수의 말을 들은 광숙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도련님 가장 멋진 양복 입고 가서 도장 꽝꽝 잘 찍고 와요 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애정을 담은 이 한마디에 천수는 힘을 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천수는 소연과 만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서는데요. 소연은 우리 이제 친구로 서로 응원하며 잘 지내자고 제안하지만 천수는 반으로 잘라진 결혼 반지를 되돌려주며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법원을 나온 천수는 미순을 찾아가 다른 사람만큼만 행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미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천수는 이제 내가 가까이 이사 왔으니 뭐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달려올게. 이 대화 속에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한동석은 식사 자리에서 강수로부터 들었던 광숙에 대한 이야기를 곱씹으며 자신의 판단이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사과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동석은 독고탁의 말만 듣고 광숙을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상남은 광숙이 잘 받아주지 않자 주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 등기 서류를 보여주고 명품 핸드백을 사주며 환심을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주실에게 광숙이 술도가를 형제에게 넘기고 나와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이 말에 주실도 동의하며 둘째 천수에게 술도가를 넘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퇴원한 천수가 오갈 데 없어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주실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광숙을 불러 말합니다. 광숙아, 네 시동생 요즘 보니까 회사 돌아다니면서 계획서도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 것 같던데 명함에 뭐 직함이라도 하나 있어야 외부에서 신뢰도 받고 회사의 격도 올라가고 그래야 천수도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겠어? 게다가 거래처에서도 직함 있는 사람이 협상하면 더 원활할 거고 이참에 천수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건 어때? 라고 설득합니다. 광숙은 주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형제들을 불러 천수를 부사장 자리에 앉히기로 하고 다음 주에 다 모여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주실의 속셈을 모르는 광숙과 형제들은 주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주실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술도가를 천수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편 호텔에서 한봉과 강수가 함께 있는 걸 본 장미애는 앞으로 두 사람이 맺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미지근하게 이야기하던 답답한 세리가 한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힙니다. 아마 앞으로 세리는 엄마 장미애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보이는데요. 지난 회 범수가 지방 세미나를 가기로 한 시간에 한이를 봐줄 이모가 일이 생기자 세리는 한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장미애는 범수가 세리의 지도교수고 싱글데디라는 거 그리고 지금 딸 세리가 그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쩐지 학교를 너무 열심히 가더라니. 다음 회 장미애는 세리의 뒤를 밟아 학교로 가는데요. 교정에서 범수가 세리의 운동화 끈을 매주는 다정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수를 꿀떨어지게 바라보는 세리의 눈빛을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장미애는 세리에게 조교를 그만둬라, 대학원을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세리가 말을 듣지 않자 세리 핸드폰을 숨기고 학교를 못 가게 문을 걸어버립니다. 범수는 세리가 연락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문과 핸드폰을 바라보며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범수는 내 마음이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장미애는 범수를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범수에게 어떤 말을 해서 단념시킬지 장미애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편 옥부는 김 원장의 비밀을 알게 돼 마침내 그녀로부터 진실을 듣게 됩니다. 김 원장은 옥분 앞에서 울며 자신의 슬픈 과거를 고백했고 일주일 내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빌런이긴 한데 마음이 짠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흥수는 폐업 쪽지가 붙어있는 학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김 원장을 기다립니다. 연락도 안 되는 김 원장을 기다리느라 흥수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과연 그녀는 이렇게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사건이 남아있는 걸까요? 가령 흥수나 시장 상인 줌바 회원들에게 혹시 더 큰 피해를 입히고 간 건 아닐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한편 동석은 광숙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호텔에서 페스타에 어울리는 술 페어링 안주를 선정하는 자리에 광숙을 초대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광숙은 술에 취해 동석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타버리고 동석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됩니다. 차 안에서 광숙은 엄마 주실의 전화를 받으며 동석의 욕을 거침없이 하고 그러다 차 안에서 잠이 듭니다. 잠든 광숙이 자기도 모르게 동석의 어깨에 몸을 기대자 갑자기 동석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자신이 진상 부린 걸 사과하러 동석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요. 거기서 광숙이 진상 부려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동석은 진상은 맞는데 밉상은 아니라는 까칠한 동석답지 않은 묘한 말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끝났습니다. 이건 뭐죠? 광숙은 이 묘한 대답에 당황해 인사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동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그는 걱정하며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동석의 말을 듣고 모든 검사를 다 한 친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근데 너 어떨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을 듣자 동석은 드디어 자신의 심장이 언제 뛰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아 맞아. 꼭 마광숙을 보거나 생각하면 이런 증상이 있네. 이건 뭐지? 내가 좋아하나? 말도 안 돼. 나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말도 많고 교양 없이 목소리도 크고 술만 마시면 진상짓을 하고 근데 왜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지? 과연 한동석은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에 첩자로 투입시킨 젊은 여사님이 뭘 어떻게 넘기는지 그리고 상남은 광숙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